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5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죠. 대선 테마주로 대박주 잡는 그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대선이 임박했을 때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대선 앞두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반토막 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한 공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크게 가요. 갈 게 없을 때 급등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말부터 한 1, 2년 정도는 잘 잡아봐야 되는 그런 매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한 1년 전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대선에 때는 난 좀 더 빠르게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급등을 해요. 자,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최근에 3년 전부터 급등합니다. 굉장히 그 선취미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번 급등을 해요. 자, 급등을 하게 되면 아직 3년이라는 이상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아주 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 따라붙게 되면 이 기간 조정에서 대부분 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또 한 차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급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처음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다면 보통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 인생을 역전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선 테마주가 기간 조정을 갔을 때도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3년 전부터 움직입니다. 지금 벌써 일부 종목은 3년이 넘게 남았는데 이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신규 후보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부터 대선에 나왔던 그런 후보보다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몰라요. 또 언젠가 또 여당이라던가 또 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 새로운 인물 떠오르면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신규로 떠올랐을 때 과거에 안철수 테마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기문 거의 10배씩 급등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요. 총선 앞두고 또 한 3, 4개월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총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네 번째, 제가 과거의 모습 보니까 보통 이 대선 테마주들이 가장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시간이 한 10월에서 11월이 많았어요. 왜 이때 많느냐를 보게 되면 1년에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그래서 이때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갈 게 없으니까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자, 대선 테마주들은 최정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냐를 보게 되면 대선 빠르게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고점이에요. 자, 이 고점이라는 게 뭘 의미냐면 주가가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겁니까? 그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에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폭락이 한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반등파가 나오게 되고 대선 끝나고서 이런 식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절대 이 대선 테마주들은 대선을 앞두고 사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과에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이 자 대선이에요. 근데 내일 대선인데 오늘
어떤 인물 관련 종목을 사겠다. 이거는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지금까지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대선 이후,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당선이 됐든 안 됐든 그날 그게 고점이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토막, 그 또 반토막 이렇게 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강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희귀성이 있어요. 만약에 뭐 김, 이, 뭐 박 이렇게 되면 막 종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희귀성인 경우, 뭐 종파가 하나다. 뭐 과거에 이제 윤태마 같은 경우에도 파평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파평윤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등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이죠. 청주 한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귀성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종파를 좀 보셔야 돼요. 참 별걸 다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사회적인 친분입니다. 뭐 친분하면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직장, 그죠? 직장, 뭐 그래서 뭐 같은 뭐 사법연수원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연이 되겠습니다. 동문이에요. 근데 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학교 동문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출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방 출생. 그러니까 뭐 좀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만약에 뭐 밀양이면 밀양, 뭐 안동이면 안동, 뭐 춘천이면 춘천. 이렇게 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만약에 울산이 공장이 고향이다. 그럼 공장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테마가 형성되지 않습니다만은 지방이 좀 공장이 많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 있는 주가도 급등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안동, 안동에 공장이 몇 개 없죠. 그래서 동신건설이 10배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쪽도 튀어오를 수 있는 후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진 종목이 뭐였냐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한동 테마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른 쪽보다는 한동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죠. 기존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신규로 떠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미 많이 오른 10배 오른 종목도 있어요. 이미 바로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파스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오파스넷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첫 번째로 봤을 때 뭐 태평양물산이다. 태평양물산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또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자, 디지캡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대선 테마주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가총액이 바닥에 있을 때 500억대, 뭐 1000억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야 뭐 쉽게 해서 5불로 가면 시가총액이 5천억대입니다. 실체도 없는 기업들이 5천억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현재 뭐 5천억짜리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테마주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련성이 있어도 그런 종목들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이런 소형주들에서 테마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애니능률이에요. 출생 지역과 좀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가 유니드 BTR이라고 있습니다. BT 플러스라는 기업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최근에 나우아이비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직 많이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선 테마주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정치적인 그 반대파들에서 이 약점을 가지고 만약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약점을 보낸다. 그러면 이 모든 테마주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 또 새로운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 새로운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산다라면 충분히 대선 테마주로도 위험성은 있지만 고점에서만 잡지 않는다라면 승산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차트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